안녕하세요. 교통사고 정보가 가득한 보사들이 김실장입니다. 오늘 영상은 과실이 있을 경우 합의금을 어떻게 책정하는지 이해하기 쉽게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과실이 있을 때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때 내가 보험사랑 합의를 하는데 뭐 다를 게 있느냐, 치료는 다 해준다고 하는데 뭐 이제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어요. 합의금에 대해서 내가 불이익을 당한다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불이익을 당하지 않는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과실이 있을 때랑 없을 때랑 뭐 똑같다는 사람들도 있고 다르다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한 가지 생각을 해봐야 될 거는 똑같은 조건에 두 명이 있다고 봤을 때 무과실인 사람이 합의금을 100만 원을 받았어요. 근데 과실이 50%인 사람이 합의금을 100만 원을 받았어. 그럼 과연 이게 공평할까요? 송 팀장님 생각은 어때요? 과실이 없는 사람 입장에서는 상당히 억울할 것 같아요. 과실이 없는 사람이 200을 받고 과실이 있는 사람이 100을 받았다고 한다면 과실이 있으니까 그렇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둘이 똑같은 금액을 받았다고 한다면 과실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억울할 거예요. 분명히 50의 책임이 있는 건데 이게 과실이라는 부분인 거거든요. 이거를 좀 더 깊이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하기는 해요. 뭐 큰 부상을 당한 경우도 여기에 해당을 할 수도 있기는 한데 오늘은 그냥 우리 2주 3주 염자 진단을 받으신 분들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칠판에 좀 악필이지만 좀 써가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글씨체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전제 조건이 염자 진단을 받으신 분이고요. 도시록 노임으로 입원은 6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16번 정도의 통원 치료를 받았고 과실은 60%가 있다고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위자료는 15만 원이 되겠죠. 과실 60%예요. 뭐 50%, 40% 다 상관은 없는데 60%를 한번 해볼게요. 아까 입원 6일 했다고 그랬죠. 휴업선회가 제가 계산 다 해갖고 왔어요. 휴업선회가 47만 2,370원 되겠네요. 47만 원. 그냥 47만 원이라고 할게요. 복잡하니까. 그리고 통원치료 아까 16번 했다고 그랬죠. 그러면은 8,000원씩 하면 12만 8,000원 되겠죠. 12만 원이라고 할게요. 뭐 계산하기 복잡하니까. 이거를 다 더하게 되면 얼마예요? 74만 원. 이게 무과실일 때 약관상 지급되는 합의금이에요. 생각보다 합의금이 굉장히 적네요. 이제 여기다 이제 플러스 향후 치료비를 더해가지고 이제 합의금을 산정을 해서 이게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향후 치료비를 여기서 150을 주겠다고 한다면 벌써 224만 원이죠.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합의금이. 근데 이거 과실 있는 내용을 하다 보니까 일단 향후 치료비는 제가 좀 뺐어요. 헷갈려 버리니까. 근데 과실이 60%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74만 원에서 과실 비율만큼 또 빼줘야 되니까 빼주게 되면은 29만 6천 원이 돼요. 합의금 확 줄어들죠.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또 뭐가 있나요? 그쵸. 이분이 치료비를 썼을 거 아니에요. 보험사한테 지불 보증으로. 치료비 보통 뭐 한 250만 원 정도 썼다고 볼게요. 그럼 250만 원에 60% 또 물어줘야 돼요. 60%면 150만 원이죠. 마이너스 150만 원. 이거 빼면은 마이너스 한 120만 원 되겠죠. 합의금이 마이너스 120만 원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마이너스니까 120만 원을 보험사에 돌려줘야 되는 건가요? 그 부분인 거예요. 그러면 내가 120만 원을 돌려줘야 되느냐? 보험사에서는 이러한 경우에는 이 환자를 치료만 해줘야. 치료만 해준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지금같이 합의금은 마이너스가 됐잖아요. 마이너스가 됐어도 치료는 다 해준다는 걸 의미를 하는 거예요. 피해자한테 돈을 달라고 하지는 않고. 그러면 마이너스가 됐긴 했지만 돈을 돌려달라고는 안 하고 그렇죠. 합의금은 대신 없다. 이 뜻인 건가요? 그렇죠. 왜냐면 줄 합의금은 없잖아요. 지금 현재. 여기까지가 과실 합의금의 딱 기본이에요. 근데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합의금은 다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건 어떻게 된 거예요? 보험사에서는 지금처럼 합의금이 마이너스 120만 원이 나와 있잖아요. 근데 보험사가 이 피해자분한테 지금까지 합의금이 마이너스 120만 원이 됐습니다. 120만 원 달라고 안 할게요. 사건은 여기서 끝내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한다면 그 사람이랑 합의가 될까요? 그러면 그분은 뭐라고 얘기를 할까요? 그러면 치료는 너 계속 해준다며. 그러면 나 치료는 죽을 때까지 받을게. 합의 안 하고. 그러면 이 사건은 끝이 안 나요. 그쵸? 그럼 제가 아까 합의금 계산할 때 뭘 빼고 얘기한다고 그랬죠? 향후 치료비. 그쵸. 그러면 지금 현재 선생님의 합의금은 마이너스 120만 원인 상태이기는 한데 앞으로 치료는 더 받으실 수 있도록 제가 조금 챙겨 드릴게요. 뭐를? 향후 치료비를. 그래서 여기 향후 치료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이분 같은 경우는 합의금은 없어요. 향후 치료비만 있을 뿐이에요. 근데 이 향후 치료비는 약관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죠. 약관에도 없는 거잖아요. 그냥 담당자가 주고 싶은 만큼 주는 거예요. 재량권. 100원이 될지 10만 원이 될지 뭐 50만 원이 될지 100만 원이 될지 200만 원이 될지 이건 담당자 마음이에요. 이 향후 치료비를 가지고 누구랑? 피해자랑 협의를 하겠죠. 그럼 얼마를 원하냐? 과실도 있는데 그럼 100만 원 정도만 주세요. 그럼 향치 100만 원 나가는 거예요. 150 정도 주세요. 그럼 향치 150 나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실이 있는 분들은 합의가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과실 있는 분들이 합의금이 높지는 않아도 합의금을 받았다라고 하시는 거군요. 왜냐면 쉽게 말해서 뭔가를 줘야 사건이 끝나잖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빵이다. 근데 합의를 해달래.
그럼 합의하겠어요? 내가 과실이 있든 없든 그게 뭔 상관이야. 치료비 마이너스 120이 됐든 150이 됐든 이게 뭔 상관이야. 니네가 내가 치료는 다 해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내 과실이 40% 이상이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이렇게 산정되는 합의금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대신에 이러한 향후 치료비로 합의를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향후 치료비는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는 거 개인의 능력이다. 그쵸. 그래서 이렇게 과실이 있으신 분들이 저 합의금 얼마 받아야 돼요? 이렇게 저희들한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이런 내용들을 다 설명하기가 어려워요. 물어보기도 힘들고. 그래서 답변을 드리는 게 과실 신경 쓰지 마시고 향후 치료를 합의하는 건 똑같잖아요. 그냥 보험사랑 합의 잘 진행하시면 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과실 있는 분들의 합의금이 어떻게 계산이 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린다고 했는데 도움이 되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